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이슈들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급등의 원인은 미국 현지 시간 5월 21일 네이처셀이 FDA와 혁신치료제 미팅을 진행한 결과 한국 임상 3상의 데이터만으로 미국 생물의약품 품목허가 BLA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FDA의 공식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원래 네이처셀 측은 가속 승인과 미국 3상 병행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FDA가 먼저 굳이 미국 3상 안 하고 품목 허가를 바로 신청해도 된다라고 언급을 한 셈이거든요. 이 FDA의 입장이 말하는 바는 가속 승인과 미국 3상에 들어가는 비용 수천억과 약 3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이라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의 수급이 하루아침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집중이 된 겁니다. 자,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그리고 혁신 치료제 지정을 동시에 받은 상태입니다. 국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사례는 조인트 스템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표준 심사 기간이 10개월을 건너뛰고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6개월 안에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허가 신청 자체를 우선 목표로 두는데 허가 신청 자체는 이미 충족이 된 상태고 심사 기간까지 단축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이처셀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FDA가 먼저 언급을 해준 거죠. 그리고 네이처셀은 임상 3상 5년 추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들 같은 경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장기 추적 결과가 흔하지 않아서 품목 허가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이처셀은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5년 추적 관찰 데이터를 BLA 신청의 핵심 근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생산 인프라입니다. 미국은 어떤 산업이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규제나 압박을 크게 넣습니다. 네이처셀은 메릴랜드주와 줄기세포 캠퍼스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연간 2만 명분의 조인트 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현지 GMP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도 삼성을 건너뛰면서 수천억을 이미 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생산 인프라가 없다면 허가를 받아도 상업화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실체가 금방 나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 기대감이 크게 부풀려지는 중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네이처셀 파이프라인의 장점이고요.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식약처에서 3번을 반려당했다는 것. 반려 사연은 매번 동일했습니다.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자, 물론 네이처셀의 식약처 반려는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인 오 교수가 줄기세포 치료제 동종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약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반려했다는 이슈가 있고 식약처 부서마다 식약처장 성씨와 같은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그 이슈인데 이거는 어떤 명확한 팩트로서의 증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반려가 부당하다는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약간 꼬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를 배제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 3상 3번의 반려 사유, 임상적 유의성 부족은 완전히 배제할 리스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FDA가 먼저 BLA 신청이 가능하다. 니네 한국에서 했던 임상 3상 데이터만으로도 BLA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니네 신청만 하면 승인이야가 아니라 지금 그 데이터로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승인을 예단하지 않고 리스크를 점검해 가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인트 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 중인 치료제입니다. 조인트 스템의 개발사는 알바이오고 네이처셀은 국내 판매권, 생산 협력 쪽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직접적인 실적 수혜는
알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치 대부분을 소유한 것은 알바이오, 해외 확장, 기술 가치 핵심 수혜도 알바이오입니다. 네이처셀은 국내 유통, 판매 권리, 생산 및 사업화 수혜, 판매 수수료, 매출 반영 기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알바이오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네이처셀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난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조인트 스템의 모든 수혜를 네이처셀이 가져간다. 요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제 사견으로는 미국 GMP 생산 거점 건설을 네이처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국내 판권 회사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계약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거나 다시 투자자들에게 그 디테일이 오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예단하고 투자해선 안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네이처셀이 한국 판권만 가진 유통사라면 굳이 미국 GMP에 수천억을 태우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인트 스템이 상업화가 된다면 그때 매출과 수익이 어떤 식으로 네이처셀의 채무에 반영이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네이처셀은 검증해야 할 단계가 3가지, 4가지 정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투심은 특정 자리에서 위축이 되고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이라는 투자자들은 기대감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의 투심이 위축된다. 매수세가 줄어든다면 세력은 더 이상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많아야 세력이 모아왔던 물량을 팔아치울 수가 있는 건데 개인들의 매수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주가를 움직일 정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던 주도 주체의 거래 자체가 체결이 되지 않거든요. 고점에서 압도적인 매도세를 사줄 개인들이 없다면 더 이상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 얘네가 점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라 좋은 호재를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요 아래까지 갈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다만 오늘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단순 시세 차익도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윗자리, 전 고점, 요 자리들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전고점 매물 소화의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의 차트는. 조인트 스템의 기대감은 단 며칠 만에 사라질 사이즈가 아닙니다. 첨단 바이오 부문 정식 품목 허가까지 간 한국산 줄기세포 치료제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승인받은 게 있는데 FDA에서 승인받은 국내산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차례로 사라질 기대감이 아니죠. BL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매물 소화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특히 전고점 같은 이런 자리는 매도 압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마이너스 4, 50%대 평가 손익을 가진 투자자들은 본전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매도세가 어느 정도 따라붙는 구조고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시 동반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전고점 요 자리를 돌파하려면 결국 요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다, 기대감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 벽을 허물어 놔야 다시 올라가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문을 한 차례 두들겨 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매물 소화 흐름이라면 다시 이 자리를 터치할 때 매물 테스트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전고점 자리에서 아직 덜 나온 매물이 있는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매물이 있다면 터치하고 똑같이 윗골이 달린 캔들이 보통 나오고요.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하면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의 자리에서도 테스트가 있는데 하락에 힘을 보태는 악성 매물이 더 나오지 않는지 확인 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을 추세 전환의 지표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물론 말씀드린 캔들 하나 나왔다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캔들 하나는 눈속임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제가 확인하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언급드리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처셀 보면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예고가 되었죠. 5월 26일에.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5월 27일이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에서 최종 6월 10일까지 판단한다. 매일매일 날짜가 바뀔 때마다 판단일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7일 종가는 32,000원입니다. 정규장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그리고 이 조건들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1번 조건은 일단 5일 전에 종가가 19,010원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상승을 계산하면 34,416원입니다. 그런데 27회 종가가 32,000원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다면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60%보다 상승해 있으니까. 그리고 2번 조건,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건 그냥 해당이 됩니다. 3번 조건,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 주가 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자, 요거는 코스닥 지수죠. 자, 5거래일 전에 네이처셀은 19,000원대였습니다. 만원 후반대에서 32,000원까지 간 거라 상승률이 약 6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4.75%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대비 약 14.3배가 오른 겁니다. 이 3번 조건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기준, 판단일 전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 시가총액 순위가 100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월 27일 기준 시총 순위가 100위 이내에 들기 때문에 27일 당일은 이 투경을 피해 갑니다만 판단일이 6월 10일까지 계속 달라지고 시총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경이 안 좋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네,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용융자가 금지됩니다. 투경 이상에 해당되면요. 투경이나 투자 위험 100% 현금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승에 제약이 좀 생긴다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세력도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개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들 돈 적게 쓰고 주가를 드리블 하는 게 세력인데 개인들이 신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세력들도 몸을 좀 사리는 거죠. 자, 그러면 투경 기간 중에 엄청난 급등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매수세가 위축됩니다. 자, 그래서 주도 주체인 세력도 투경을 떼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경향이 짙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경 기간 동안은 상승에 제약이 생긴다. 상승에 제약이 생겨 있다면 세력도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 세력이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상승을 목격해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수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고 과거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급반등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투경 지정 최대 맥시멈 기준가 이하에서 놀거나 또는 투경 딱지를 달았을 때 해제 요건을 기준 삼아서 주가를 드리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따로 매일매일 계산해서 굳이 귀찮게 찾아보실 필요 없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까지는 지방선거일을 제외하고 9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세력의 흔적이나 매수매도 타점과 근거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강력한 제로가 오픈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조인트 스템의 FDA 제로가 3거래일 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3, 4거래일 만에. 강한 제로가 살아있는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제 자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 전략 매수는 스스로 리스크를 높이고 메리트를 축소시키는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을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010에 뭐 1234-5678이다 입력하시고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한다고 돈을 요구하지 않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